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5번째, 원자번호 5번 붕소입니다. 붕소 발견은 3명의 화학자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조제프 루이 게이 리삭과 루이 자크 테나르가 시작합니다. 게이 리삭과 테나르는 과거부터 흔히 사용되던 하얀색 광물인 붕사를 가열하고 녹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을 분리합니다. 이를 원소라 확신하며 붕소 발견의 단서를 찾습니다. 동시에 영국에서는 원소 발견의 스페셜리스트 험프리 데이비경이 연구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볼타의 전지를 개량해 용액에 녹아있으나 분리되지 못하던 원소들을 환원시켜 분리하는 작업에 재빠르게 착수합니다. 이로부터 다양한 원소를 발견하죠.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얻어질 수 없던 1족과 2족 원소들 중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을 처음 발견합니다. 모두 금속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붕소까지 총 118개의 원소 중 홀로 7개를 발견해 주기율표 지분의 약 6.4%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게이 리삭과 테나르는 붕소에서 발견된 원소에 대해 붕사에서 유래한 새로운 원소라는 관점에서 보락스를 변형한 보흐로 원소를 부릅니다. 프랑스에선 여전히 붕소를 보흐라고 표기하죠. 험프리 데이비경은 이제껏 금속 원소를 발견해왔으니 붕소 또한 금속 원소라 생각하고 금속의 전미어인 이움을 붙여 보레이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붕소의 이름이 보레이슘이 아닌 보론인 것을 보면 금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금속인 탄소와 더욱 유사한 성질을 가졌기에 카본과 마찬가지로 ON 전미어를 붙여 보론이라 부릅니다.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붕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그 중간이나 경계가 있겠습니다. 주기율표 오른쪽의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들이 위치합니다. 물론 수소도 비금속 원소죠. 반대로 왼쪽에는 금속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몇 개의 준금속 원소들이 있는데 붕소 역시 금속과 비금속의 이중적인 성질인 준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히 금속과 비금속에 가까운 원소들로 나눈다면 붕소는 비금속에 포함됩니다. 결국 붕소는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아주 특별한 원소입니다. 붕소와 가장 유사한 원소가 탄소라 이야기했는데 탄소에서 인상 깊은 물질은 많지만 다이아몬드는 가장 특별합니다. 탄소만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다른 탄소 물질과 달리 무색 투명하고 단단합니다. 가장 많은 연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체계적인 결정성을 유지한 채 연결된 모습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물질의 단단함을 구분한다면 붕소는 어디쯤 포함될까요? 역시나 탄소만큼이나 단단할까요? 붕소는 무려 9.3의 굳기를 갖습니다. 단일 원소 물질 중 탄소 바로 다음으로 단단한 물질인 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지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며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 20면체 구조를 갖는 도데카보레이트는 12개의 붕소와 12개의 수소로 이루어진 음이온입니다.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대표적인 붕소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만약 2개의 도데카보레이트가 만난다면 각자 한 꼭지점의 수소를 떼어내고 서로 연결되어 이 합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붕소마다 수소를 버리고 다른 붕소와 연결될 수 있는 셈입니다. 12개의 수소를 모두 버리고 또 다른 12개의 도데카보레이트와 연결된다면 능면체라는 입체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중앙에 정 20면체 하나 그리고 12개의 꼭지점이 연결된 12개의 정 20면체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붕소 물질 자체가 안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없이 붕소만 12개 원자가 있다면 완벽히 납작한 평면 붕소 구조가 형성됩니다. 탄소와 비슷하다던 붕소는 어디까지 비슷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에서 가장 인기 많은 물질 중 하나인 평면 탄소 물질인 그래핀, 붕소로도 유사한 구조가 2014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보로핀이라 불리는 평면 구조는 36개의 붕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에 완벽한 육각형 공간이 뚫려있는 형태입니다. 안정적인 원자 한 개 두께의 디스크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배열이 기존 그래핀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응용 분야에 붕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금속성이나 투명도, 유연성과 초전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매우 균일한 원자 두께 보로핀의 합성 또한 작년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탄소 물질인 축구공 형태를 갖는 플로렌 역시 만들 수 있을까요? 완벽히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붕소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공인 오로스피렌 역시 2014년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39개 이하의 붕소 원자
원자가 결합하면 보로펜과 같이 평면 구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40개 원자가 되는 순간 구조는 구형의 감옥 형태로 변화합니다. 플로렌이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더 적은 개수의 원자로 이루어진 보로스필에는 48개의 삼각형과 2개의 육각형, 4개의 칠각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붕소의 활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부터 본다면 시작은 슬라임입니다. 흔히 붕사와 물풀 등을 이용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질의 정식 명칭은 우블랙입니다. 1949년 발매되었던 바솔로미와 우블랙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것에서 유래했죠. 화학적으로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라는 친수성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물풀에 붕사를 혼합해 고분자 사슬간 수소결합을 만들어 비뉴턴 유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보다도 실제로 유용한 것은 붕소를 첨가한 붕규산 유리입니다. 단순한 유리는 온도에 따른 열팽창이 커서 급격히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스스로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붕소가 함유되면 열팽창률이 매우 작아져 고온이나 저온에서의 사용에서도 안정합니다. 파이렉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붕규산 유리에 해당하며 조리기구용 요리는 모두 붕규산 유리라 생각해도 문제 없습니다. 붕소의 가장 특별한 점은 열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붕소의 동위원소는 5개의 양성자와 5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보론 10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더 추가된 보론 11의 두 종류입니다. 존재량으로는 보론 11이 4배가량 더 풍부합니다. 그런데 보론 10의 열 중성자가 흡수되면 고에너지의 보론 11이 되며 곧 리튬과 알파 입자로 붕괴하며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깨지며 튀어나오는 리튬과 헬륨 역시 고에너지 상태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고에너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1930년경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관심받았습니다. 바로 암을 비롯한 치료 분야입니다. 암세포나 조직에만 붕소 물질이 축적되도록 만든 후 중성자를 쏘아내면 내부에서 붕괴하며 고에너지 물질들을 주위로 내뿜게 됩니다. 붕소 중성자 포획 요법이라는 방식인데 아주 뛰어난 기술입니다. 고에너지 물질이 무분별하게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듯 싶지만 실에서 9 마이크로미터 이상 뻗어나가지 못해 암 조직만 완벽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FDA 승인된 소듐 보로캡테이트와 같은 물질이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에서부터 앞서 살펴봤던 정20면체의 붕소가 확인됩니다. 결론입니다. 붕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를 이루는 첫 번째 원소로 특별한 성질을 갖습니다. 화학 결합과 분자 구조를 만드는데 전문적인 기능이 있어 복잡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구조를 만드는 데는 붕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현재 에너지나 의료, 제약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필수 미량 영양소의 일종이기도 합니다.